안녕 한빛. 안녕하세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박수혜입니다. 아기를 낳고 엄마라는 이름이 생긴 순간부터 정말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시죠. 기저귀는 뭘 쓸지, 젖병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기 마련인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마음 쓰이는 숙제가 바로 이 모유수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유수유는 성공이 아니면 실패 두 가지로 나누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요. 제일 먼저 모유수유는 꼭 해야 할까? 이 질문 마음속으로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유, 단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엄마의 선택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모님들이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수유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포인트만 딱 짚어드려 볼게요. 아기한테 모유는 그냥 밥이 아니에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우리 아기 맞춤 영양제 같은 거인데요. 아기가 미숙아인지 만삭아인지 또는 쌍둥이인지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고요. 아기 성장 개월수에 따라서 맞춤으로 영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가진 항체를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아기가 면역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기에게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에게 항체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아기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기가 젖을 빨기 위해서는요, 젖병을 물 때보다는 턱 관절을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턱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모유에는 DHA라는 함량이 높고요, 흡수율도 좋아서 아기 두뇌 개발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모유수유 아기가 IQ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심장 소리를 가까이 들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모아 애착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엄마한테도 유익한 점이 많아요. 아기가 젖을 빨면 자궁 수축이 잘 되어서요, 오로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산후 회복이 빨라지고 또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모유를 만들기 때문에 임신 전 체중으로 돌아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지요. 처음에는 수유 자세가 잘 안 돼서 유두가 아파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돌덩이처럼 뭉치는 전몸살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거나 HIV, 간염 등을 앓고 있거나 아기한테 해가 될 수 있는 항암제 같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고요. 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아기가 모유에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갈락톡스 혈증 같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의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유가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유선 발달이 잘 안 돼서 전량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유두 모양 때문에 아기가 젖을 잘 무는 거 자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 산모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수유 자체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극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기와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유 방식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은 모유의 양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분유를 먹이더라도 아기와 눈맞춤을 따뜻하게 마주해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아기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언제까지 수유를 해야 하나요?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WHO에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먹이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일 뿐이고 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단유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요, 달력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아가가 준비가 되었을 때인데요. 아기가 이유식도 잘 먹고 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는 시기이고요. 엄마가 직장에 나가야 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수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가족에게 잘 맞는 타이밍입니다. 둘째, 단유할 때 떠도는 소문들.
그거 진짜일까요? 자, 엿기름물을 마시면 젖이 마른다더라 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로부터 엿기름이 수분을 빼주면서 젖분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입니다. 아마 이 방법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엿기름 외에도 다른 민간요법이 있는데 바로 가슴을 붕대로 꽁꽁 싸매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젖순환이 잘 되는 걸 막아서 오히려 젖이 더 뭉치게 하고요. 심하면 유선염까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단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밤 유축을 먼저 멈춰주시고요. 낮에는 조금씩 유축 횟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젖을 좀 덜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고 알아챌 시간을 주는 건데요. 하루에 모유를 5번 유축해서 먹였다면 4번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줄여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빈자리에는 간식을 조금 더 주거나 더 많이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걸로 채워주시면 돼요. 가슴이 너무 아프게 차오를 때는 다 짜내지 마시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짜내서 압력을 줄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실장님,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모유 수유를 원해도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단유를 하게 되는데 원인이 대체 뭘까요? 네, 아마도 질문이 이런 낮에 열심히 유축을 하고 아기한테 직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유가 잘 생성되지 않는 시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아마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수 있어요. 산모님이 선천적으로 유선이 많이 없다든지 또 하나는 엄마의 질환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지 임신성 당뇨를 앓았거나 고혈압 앓으셨던 분들은 아기를 낳고 수치가 교정이 되더라도 잘 생성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주의할 게 생성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유가 없나 보다 포기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2주나 3주 후에 모유가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꼭 수유를 해주시기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육아에는 항상 정해진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엄마 아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육아 과정에서 의학적 조언이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